계획 한국 정치 호남이 바꾼다.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가 이번 총선에서 가시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호남이 그 진원지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봤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창당 이틀 만에 광주에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부터 바람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스트코가 3년 만에 입점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입주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14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지형, 야권은 탈당과 신당 창당, 다시 합당으로, 여권은 계파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엔 여전히 지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한국 정치를 바꿀 의미 있는 도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MBC 기획보도 한국 정치 호남이 바꾼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호남의 텃밭에서 보수 여당 후보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를 돌파한 선거혁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역구도를 깨는 그러한 주인공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순천은 전라남도의 순천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순천이고 또 순천에서의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그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는 그러한 절대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의미 깊은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K 정치 1번지인 대구에서 19대 총선에 이어 4.11 지방선거에 도전해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또 한 번 대구성 갑 출마를 선언하고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가 진정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꿈이 살아있는 이런 공존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지금 대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야권의 두 거목이 분열하면서 고착화하기 시작한 영호남의 지역주의. 30여 년 동안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시도에도 오늘의 정치권에는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여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각종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창당을 비롯한 야권의 분열과 합당 과정도 20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호남 지역 외에 신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는 야권 표의 분리로 야권 후보가 전멸할 위험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호남 지역주의에 호소해서 호남의 지분만 나누고 전체적으로 다 호남 외 지역에서 야권의 지분은 줄이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에 헌신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60여일 앞둔 시점, 지역주의 장벽을 깨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전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찾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창당 이틀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부터 바람몰이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대표가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동대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과 함께였습니다. 멘토인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공정성장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열었지만 열기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광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 호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야당을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전후와 창당 전후, 고민과 결심의 순간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비대위 출범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서 꺼낸 카드는 역시 정권 교체였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바탕 위에 내년에 집권을 해야만이 이 전남이나 광주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라고. 엇비슷한 지지율,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8대 9로 나뉜 양당의 현역 국회의원 분포. 어디로도 기울지 않은 호남의 민심은 어느 쪽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 아직 답을 내지 않았고,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애만 태우며 바람몰이 묘수 찾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문수입니다. 구이승 변호사가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치판은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또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잘 사는 순천 건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성 주식회사 신광구 대표이사가 국민의당을 성공시켜 야권을 재편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광양 구례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물류기지와 자동차 조립, 개조 공장 등을 광양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이낙연 지사의 의원 당시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조직 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코스트코의 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3년여의 논란 끝에 입점이 최종 백지화된 과정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정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이 즐비한 순천 신도심 한복판이 덩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논란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려 했다 무산된 곳. 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넓은 부지가 주인을 잃은 상태로 방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도심 정주 환경을 위해 대체 시설의 입주가 시급하지만 무슨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와야 할지를 놓고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초대형 유통시설이 입주할 경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초기 도시계획대로 필지를 분할해서 적합한 규모의 업체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 매각 시 공식 협의를 당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적합한 유통 물류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만한 면적으로 합당하게 분할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신대지구 주민들은 개발 초기 예정됐던 주요 기관과 시설의 입주가 대부분 무산된 현 상황에서 입주 시설의 규모까지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에 약속을 했었고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와야지만 생활 편의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데 순천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코스트코의 입점을 둘러싸고 3년에 걸쳐 몸살을 앓았던 광양경제청과 순천시는 또다시 대립되는 민원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에 신대지구 전반의 부실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어 당국과 시민사회,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폭넓은 소통의 계기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국토부가 주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전라선의 익산 여수간 고속철도 건설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과 호남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군산 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단계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6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명문고 육성과 특성화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모두 6억 7,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고흥군이 조성한 교육발전기금은 145억 6천여만 원이며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례 지낼 때 물고기를 동쪽에 두라는 어동육서. 이 말처럼 생선은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품인데요. 물량이 부족해서 설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바닷가 마을 수산물 저장시설. 제사상에 올라갈 물고기를 냉동 건조해 배송하느라 요즘 참 바쁩니다. 설 명절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어딘가 특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5월과 6월에 잡는 장대와 병어, 그리고 8, 9월에 조업하는 서대는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 물고기. 3, 4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서대와 병어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잡히는 물량의 30%가량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참 할 때는 그 상품들은 한 70% 이상이 나가는 때도 있고. 지난해 이들 어종의 어획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인들이 확보하는 물량은 크게 줄어 산지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병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양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죠. 지금 웬만한 것은 좀 보통 좀 굵은 씨알 한 마리 한 2만 원씩 하니까.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점차 늘면서 앞으로 격식에 맞춰 제사 지내기가 더 어려울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광주 전남에서만 140곳 이상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지난달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전국의 2만 3천여 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1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가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령 위반도 40곳이나 됐습니다. 졸업철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 대학에서도 연이어 학위 수여식이 열립니다. 어제 순천제일대를 시작으로 오늘은 순천 청암대와 여수 한영대에서 2015년 전문 학사와 4년제 학사 학위 수여식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광양보건대와 한려대에 이어 25일과 26일에는 각각 순천대와 전남대에서 학위 수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객선이 끊겼던 여수 화태도 인근 4개 도서 지역에 내일부터 도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돌산 군내항을 출발해 횡간도와 나발도 등 인근 섬들을 경유하는 33톤급 선박이 내일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신규 선사 측은 설 연휴 기간까지 도선을 하루 5차례 운항하고 이후 섬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운항 횟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섬 지역에는 지난달 초까지 여객선이 운항했지만 화태대교 개통 이후 이용객 감소 등을 이유로 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순천시 해룡면의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 작업장 66제곱미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원 콘센트의 접촉 불량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30여 년 만에 고흥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군지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편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지 편찬사업 용역 보고회를 갖고 5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구성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필진 구성과 원고 지필,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쯤 군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4년 2차 발간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될 군지에는 고흥의 역사와 문화, 행정, 산업 등 분야별 현황과 함께 변천 과정이 수록될 전망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양항 내 대부분의 부두들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원료 부두와 낙포, 사포, 중흥부두 등 석유화학 관련 부두는 설 연휴 전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 부두 등은 설 당일 하루만 운영을 중단합니다. 공사는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부두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만 대테러 활동과 미립국자 감시 등 출입자 검문 검색과 시설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총선에 대비해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검찰은 또 이번 총선에서 금품 선거와 흑색 선전, 여론 조작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선거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경찰서와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사범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도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리 공연 활성화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식회사 ENT 팩토리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커 공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거리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매주 금토일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진 낭만 버스커 공연에는 880여 팀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올해도 원도심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행 주의 국가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중남미 21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국과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수시는 발생 국가를 다녀온 후 2주 이내에 발열 등 지카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